이 강의는 편입영어를 공부하시는 분들이 처음 편입영어 문제, 문법 문제가 어떤 유형인지 한번 익혀보기 위해서 만든 샘플 영상입니다. 초보자분들은 아직 어려울 수 있으니 너무 쫄지 마시기 바랍니다. 참고용으로만 삼아주세요.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웅쌤입니다. 지금까지 토익 문제 위주로 여러분을 찾아뵈었는데요. 오늘은 편입영어 기출 중에서도 문법 문제 영역을 샘플 문제를 가지고 와서 한번 설명드릴까 합니다. 오늘 가지고 온 문제는 영남대 기출문제 2016년도 7번 문제에 해당합니다. 틀린 문법 찾기 유형이라고도 불리고 밑줄친 문제 고치기 유형이라고도 불립니다. 최근 공무원 시험에서는 많이 나오지는 않지만 경찰 영역이나 타 영역에서는 출제가 되기도 합니다. 국가직과 지방직에도 종종 출제되는 유형이죠. 옛날에는 이 유형이 많이 나왔죠. 편입 영어에서는 이 유형이 기본적인 유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토익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아마도 지금 3번과 같은 유형, 4번과 같은 유형에 익숙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3번과 4번 같이 빈칸 문법 유형보다는 지금 이렇게 1번과 2번처럼 밑줄 친 거 고르시는 문제가 좀 어렵게 느껴지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유형은 편입 문법 세계에서는 그렇게 어려운 유형은 아니에요. 처음에는 어려운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기죽지 마시고 영어 초보자라도 열심히 하시면 충분히 이 문제 유형을 풀 수 있겠습니다. 처음에는 정답을 맞출 수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땐 최대한 내가 알고 있는 문법을 총동원해서 문제를 풀려고 노력해 보시고, 그것이 잘 안 된다면 일단 강사의 풀이 방법을 따라하는 그런 요령을 터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보통 초보자를 상대로 여러 번 반복 학습을 시켜서 동일 유형을 학습시키고, 그리고 비슷한 유형의 문제 다르게 변형해서 제대로 풀 수 있을 단계까지 교육을 시키는 편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는 게 편입 영어예요. 지금 이 문제가 쉽다면 여러분들은 문법이 어느 정도 돼 있는 편일 거고요. 그렇지 않다고 해도 열심히 하시면 충분히 따라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풀어보시고 제 설명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스톱 버튼을 누르시고 충분한 시간을 가지시고 일단 문제를 풀어주세요. 스톱 버튼을 눌렀다가 하신 분들은 이 수업을 계속 들으시고, 아직 스톱 버튼을 누르지 않은 분들은 멈췄다가 설명을 다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설명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 유형은 어떻게 푸느냐. 자, 문장 구조 파악을 빨리 하고 포인트를 잡아서 일단 풀어라고 저는 제시합니다. 저는 이렇게 풉니다. 저는 접속사를 세모 표시하거든요. 물론 이 후즈가 밑줄을 쳐졌기 때문에 틀린 유형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일단 접속사라고 일단 해놓고, 접속사가 문장에 없으면 동사는 1개, 접속사 하나면 동사 2개, 2개면 3개, 이런 식으로 접속사보다 동사는 하나 더 많습니다. 그 뒤에 지금 주어랑 동사가 나왔고 is라는 동사가 또 나왔어요. 아, 유형이 이상하네요. 아니에요. 이것은 그렇게 어려운 유형이 아니에요. 배우다 보면은 쉬워질 겁니다. 자, 저는 접속사가 있는데 그 앞에 지금처럼 명사 형태가 나오면 그 명사 형태를 선행사라고 부른다고 하고, 그 선행사가 있는 접속사를 관계대명사라고 하자고 했습니다. 물론 이런 유형이 관계부사가 있을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유형이 있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 적용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지금 틀린 유형일 수도 있는 후즈가 관계대명사에 속하니까 일단 관계대명사 문제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접근하는 겁니다. 관계대명사는 다음 동사 앞에서 끊어주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whose, he is preparing까지가 관계대명사절 한 덩어리예요. 관계대명사에 대해서 가볍게 설명하겠습니다. 관계대명사 같은 경우는 주격 관계대명사와 소유격 관계대명사, 그리고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있습니다. 글씨가 좀 잘 안 나오네요. 목적격 관계대명사까지 있어요. 근데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관계대명사는 불완전한 문장이 온다 라는 얘기를 들어보신 분이 많을 거예요. 주격은 말 그대로 자기가 주어 역할을 하는 것이라서 주어 없이 바로 동사가 튀어나옵니다. 소유격은 my pen처럼 뒤에 명사가 바로 튀어나와요.
목적격 관대는 주격 관대가 주어가 없다면 목적격 관대는 목적어가 생략됩니다. 물론 3형식 이상의 문장인 동사가 있을 때 말이죠. 물론 문장이 다 성립되고 전치사 뒤에 명사를 목적어라고 하는데 그 명사가 생략되는 경우에도 목적격 관대가 올 수도 있어요. 이 부분은 제 채널에 유튜브 채널에 관계대명사 파트에서 설명을 좀 더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어찌됐든 지금 주어 동사가 다 나와 있는 상태예요. 자, 그렇게 된다면 지금 동사 뒤에 웬만하면 이게 동사가 3형식이거든. 근데 목적어 지금 생략된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목적어 역할을 대신하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자리라고 할 수 있겠네요. whose는 소유격 관대예요. 목적격 관대는 whom, which, that이 있거든요. 목적격 관대부터만 쓸게요. whom, which, that. 그런데 관계대명사 앞에 명사 선행사가 사람이면 who, 사물이면 which 둘 다 되는 건 that이라고 배워왔습니다. 지금 프레젠테이션이 사람이 아니므로 whom은 안 되고 which나 that이 이 자리에 와야겠습니다. 설명을 하다 보니 좀 길어졌는데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지식이 있는 분들은 금방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틀린 거 2번. 자, 이렇게 풀이하면 시험장에서 나와야 되는데 그래도 하나하나씩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1번은 지금 주어 자리고요. 관계대명사, 목적격 관계대명사 which나 that의 선행사 역할도 합니다. 근데 지금 which나 that 문장은 프리페어링에서 끊어지고 앞에 있는 주어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고요. 이 문장 전체의 본동사는 is going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뒤에는 거품 처리를 하시면 좋겠어요. 거품이란 전치사 플러스 명사나 투부정사 또는 부사 따위를 얘기합니다. tomorrow는 명사처럼 보이지만 왜 갈로를 쳤냐? 얘는 시간을 나타내기 때문에 부사 처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3번 같은 경우는 정답 후보로 유력해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후주 자리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 자리만 바뀌면 is preparing은 틀린 게 없어요. 이 부분이 좀 어렵죠? 4번 같은 경우는 왜 냈는지 모르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to 뒤에는 동사 원형이 오는 문법이 있습니다. 근데 동사 원형 중에서는 지금처럼 to be만 와도 되겠지만 수동태도 동사의 원형이 될 수 있어요. 그 대신 비동사 부분이 is나 was가 아닌 원형인 be, 이 표현으로 와야겠죠. 그래서 4번은 give이 give의 PP형이 맞기 때문에 맞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1번 문제는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빨리 설명을 하기는 했지만 나름 꼼꼼한 설명이었습니다. 이 문제를 잘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푸는지 한 번 더 접근해 보겠습니다. 필기가 덜 되셨으면 스톱 버튼을 누르십시오. 네, 그러면 지우고 빠르게 한번 푸는 사람 입장에서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푸는 겁니다. 별로 걸리지 않았죠? 물론 시험장에서는 이렇게 쓸 필요도 없겠죠? 이거는 위치라고 좀 적겠고, 편입 영어 같은 경우는요, 오늘 달랑 한 문제만 보여드렸지만 더 어려운 문제 유형이 수두룩합니다. 사실 지금 문제 유형은 편입 유형 중에서는 어려운 편에 속하지도 못해요. 하지만 여러분께서는 목적격 관대라는 이 문법 자체를 어려워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토익 수준의 영어만 공부를 많이 해왔기 때문입니다. 토익을 공부하실 때 꼼꼼하게 지도해주는 쌤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강사의 말을 귀 기울여 듣지 않고 대략적으로 찍는 요령이나 익힌다면 여러분들은 편입 영어를 준비하는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채널에 토익 문제 유형인 150제 기초 문제풀이가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토익뿐만 아니라 편입 영어, 공무원 영어를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먼저 토익 문제 유형의 파트 5 문제를 먼저 기초를 닦는 용어로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끊어읽기를 철저히 가르쳐서 편입이나 공무원 영어까지도 적용시키게 공부를 가르쳐요. 여러분들도 한번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50제 1번부터 150번까지 한번 풀어보시고 강의를 틀린 문제 유형 위주로 풀으셔도 좋겠습니다. 이상 오늘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